일본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례했으며 너무 자신만만한 상태이다. 현재 일본의 유럽파 선수들은 아시안컵 출전을 거부할 정도로 대회에 강제로 출전한 수준이다. 일본의 축구대표팀은 분열이 일어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일본은 결국 우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그들이 무시한 한국에게 무너지게 될 것. 현재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최대 라이벌일까? 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일본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일본인들끼리도 한국이 일본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일본이 잘하긴 하지만 우승 후보로 불리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혐한 감정이라는 것과 한국을 무시하는 게 혐한 감정 때문이 아니고 최근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한국이 라이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최대 라이벌일까? 였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역사상 최고 멤버이고 우승을 노리는 일본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될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일본 대표팀의 경쟁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한국 대표팀이다. 일본은 D조, 한국은 2조에 속해 있어 함께 선두를 통과할 경우 결승까지 만나지 않게 된다. 일본은 베트남, 이라크, 인도네시아와 같은 조,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같은 조로 전력적으로 양팀 모두 선두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결승에서 한국과 맞붙는다면 꽤 성가시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도 해외파 선수가 늘었고 재능적으로는 역대 굴지의 수준이다. 수비에서는 바이엘은 수비수 김민재가 최종 라인을 통솔하고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찬스메이커로 크게 도약하고 있다. 전선에서는 토트넘 에이스 공격수 손흥민, 울버햄턴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골을 터뜨린 공격수 황희찬,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하고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올 시즌 리그전 8골을 터뜨린 대형 공격수 조규성 등 개인 능력치가 높은 편이다. 중반에는 세르비아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에서 뛰는 황인범, 벨기에 행크에서 뛰는 홍현석 등 기술력 있는 미드필더들도 즐비하다. 해외파를 중심으로 한 재능력은 일본도 지지 않지만 한국이 편한 상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같은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호주, 호스트 국이자 지난번 챔피언인 카타르 같은 팀도 라이벌로 꼽히지만 전력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큰 라이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 한국이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건 맞지만 한국 팀의 경기를 보면 볼수록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라이벌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며 기사의 내용은 한국은 일본의 라이벌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최근 경기들을 지켜본 결과 한국은 일본에게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갑론일박이 일어나며 싸움의 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은 기사의 내용답게 한국은 일본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이게 일본인들의 현재 생각이지. 한국은 절대 일본의 라이벌이 될 수 없어. 한국이 요르단과 바레인을 이길 수 있을까? 예선 탈락하길 조금 기대하고 있어. 잘하면 16강에서 한국이 이라크와 다시 만날 수도 있어. 그때 어쩌면 이라크가 한국을 이길지도 모르겠어. 한국은 결승까지 올라오지 못해. 너무 힘이 약해. 분수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말이죠. 이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 정도로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어. 일단 방심하지 말고 집중해. 아시아 경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 한국은 수비가 약하니까 일본이 문제없이 이길 수 있어. 오늘 경기만 봐도 골키퍼와 1대1 위기를 2번이나 만들었어. 이라크가 2번 다 행운이 없었다면 당연히 실점했을 거야. 그 무실점도 결국 다 행운일 뿐. 한국 vs 이라크 봤는데 한국 팀 마무리가 너무 심했어. 한국은 후반에 전설적인 S급 선수들로 갖췄지만 1점도 넣지 못한 데다 레드로 퇴장까지 당했어. 무엇보다 경기 내용이 형편없었다. 오늘 시합을 보고 결승은 일본 vs 이란 호주 확률 높다고 생각해. 어쩌면 16강에서 한국과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지금 한국의 팀력이라면 이란, 호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손흥민도 황희찬도 우수한 미드필더가 있어야 빛날 선수인데 일본에 있었다면 가능했겠지. 멋대로 잘도 말하네 WWW 이러다가 일본이 지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잽. 한국은 6경기 연속 무실점이야. 너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대회 직전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는 맥스로 뛰지 않아. 친선 경기로 한국의 경기력을 판단하는 멍청이들. 거창하게 떠드는 게 북한이랑 닮았네. 니들 하는 꼬락서니 보니 플래그를 너무 세우네. 이대로라면 두 나라 다 결승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은 라이벌이 아니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축구 매체는 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 축구 매체는 일본의 국민들은 일본이 한국을 이길 것이라는 얘기는 현재 일본 대표팀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는데요. 일본의 선수들은 지금 한없이 방만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없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걸 하루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대표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유럽파 선수들이 아시안컵 출전에 대해 반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선수들은 아예 출전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까지 전했는데요. 일본이 우승했으면 좋겠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회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 우승을 바라는 한국에게 호재로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일본 대표팀 공격수인 부보 다케우사는 2023에서 2024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9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출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회가 시즌 중에 개최돼 유감이라면서 나에게 급여를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다.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 불리면 참가할 의무가 있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인 아스널에서 뛰는 일본 대표팀 수비수 도미야스 타케이로 또한 아시안컵 개최 시기를 문제 삼으며 대회 출전을 꺼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 2일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이 유로처럼 6월에 개최되길 바란다. 왜 1월에 경기하는지 모르겠다. 선수에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가 아니었다면 나는 출전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일본 대표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좋지 않은 발언임에도 인터뷰에서 표현해버린 것인데요. 더군다나 현재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미토마 가오루가 발목 부상으로 회복까지 최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팀에 소집되고도 당장 조별리그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여져 일본은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 대표팀의 대회 우승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 세계적인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찬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 주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까지 역대 최고 전력을 넘어서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라고까지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게 이번 대회야말로 우승을 노릴 절호의 기회라는 데에 최적이라는 것인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주장 손흥민에게 아무리 유명해도 우승컵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에이스로 불리는 손흥민 또한 투지를 불태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대표팀 선수들만 믿고 한국을 무시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본 선수들과 달리 한국 대표팀은 우승에 대한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한 만큼 6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